여야가 얼굴만 맞대면 그냥 서로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대고 있는데 사실은 안으로 말 못할 각자의 속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민주당의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7년 만에 복당을 했는데 당내의 반대도 굉장히 거셌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구원투수가 될 건지 또 다른 분란의 씨앗이 될 건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고요. 국민의힘은 무엇보다도 전대 룰 개정이죠. 과연 그 룰 개정의 행간, 윤심은 어디에 있는가 이걸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당의 말 못할 속사정을 네 분이 한번 파헤쳐 주시겠다. 좋습니다. 먼저 민주당부터 가보죠. 한 7년 전에 집 나갔던 박지원 전 원장 돌아왔습니다. 복당 여부 놓고 정말 시끌시끌했는데 결국은 지도부가 복당 승인했어요. 우선 박지원 전 원장 왜 그렇게 복당 원했을까요? 박지원 원장은 사실 지난 그 20대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분당을 해서 가서 호남 지역의 민심을 안철수를 내세워서 정치 세력을 형성을 했었죠. 예. 그때는 뭐 그게 굉장히 성공이었는데 결국은 뭐 안철수 대표와 사실 끝까지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와서는 다시 정치권에 복귀하는 유일한 방법은 민주당의 우산이 필요했던 거죠. 우산이 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다시 총선으로 복귀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민주당은 민주당 내로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 대표대로 박지원 원장이 쓸모가 있는 거죠. 어떻게요?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지금 언제 잡혀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언제 학교에 가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지금 서해 피격 사건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니까 박지원 국정원장이 와서 민주당 내에서 있으면 이거는 이른바 친명, 친문 모두 피해를 입는 피해자 행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끌고 가는 것이 이재명 대표는 뭐 여러모로 유리하죠. 아니 뭐 두 가지 이유 공감하고요. 뭐 민주당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다음 총선에 본인의 원래 지역구였던 목포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출신지인 뭐 진도 이쪽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서 총선 출마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 몇 달 전에 이 라디오에 나오셔가지고는 대선 출마 얘기도 하셨어요. 그 얘기는 과거에도 늘 하셨는데 그건 별로 그렇게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거기까지 얘기는 다 뭐 이야기할 건데. 그리고 일단 그분이 이제 빅마우스이신데다가 빅스피커인데다가 또 민주당에서 박지원 전 원장처럼 이 상황을 예리하게 보고 프레임을 노련하게 잡는 정치인이 흔치 않아요. 프레임 잘 잡죠. 그래서 언론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가 이슈가 되고 그리고 공세적이에요. 굉장히 여당을 향해서. 게다가 언론과는 또 굉장히 친화적이에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스피커가 필요했겠죠. 이 점에 있어서도 뭐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면이 있고 밖에 있으니까 외롭지 않습니까? 박지원 원장이. 연세도 이제 많으신데. 민주당에 복귀한 거죠. 제가 보기엔 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지금 지도부가 왜 받아들였을까? 영화 대부의 명대사가 있잖아요. 뭐요? 친구를 가까이 하라. 적은 더 가까이 해라. 왜냐하면 민주당이 처절하게 경험을 했거든요. 박지원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 그게 20대 총선에 2016년 20대 총선의 호남의 선거 결과입니다. 맞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장에 임명한 이유도 제가 보기엔 딱 그거예요. 적을 더 가까이 둬라. 왜냐하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느껴봤거든요. 적을 내 편으로 하면 싸울 일이 없으니까. 박 전 대표 같은 경우 사실 민주당 DNA가 가장 강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봐야죠. 본인 스스로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당 간 것을 정말 정치하면서 가장 후회하는 일 중에 하나다. 그러신 분인데 저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결합이다. 그래서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이 딱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뭐라고요? 둘은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다.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악어와 악어새가 오래 가질 못해요. 왜요? 지금 벌써 이제 비대위원장 이야기 자꾸 나오잖아요. 이제 진입했잖아요. 지금부터 박지원 원장은 평당원으로 있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당내에서 하고 싶은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당 원서 잉크도 안 말랐어요. 안 말랐습니까? 예. 도둑질도 너무 빠르지. 제가 뭘 비대위원장을 벌써 하겠다고 나서요. 아예 아니라고 그러시던데 전혀 그런 생각 박지원 없다고? 원장 이야기를 믿는 분도 아직 계시나요? 왜 그러세요? 제가 보니까 이 판도라에 여러 번 출연했지만 이 네 명의 의사가 일치되는 거, 학설이 일치되는 거는 처음이에요. 이거 굉장히 드문 일인데 박지원 원장님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분은 뭐
저 자기에 관련된 이야기는 두고두고 다 곱씹어보고 또 보복 전화도 해요. 요즘 말이야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던데 뭐 이러면서. 아니 근데 지금 예. 박지원 원장님한테 별로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요. 국민의힘이나 김재원 최고께서 네. 비대위원장 만들어주려고 자꾸 이렇게 부추기고 있잖아요. 프레임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좋아하실 띄워주시는 거예요, 거예요. 원장님은. 계속 민주당 사람들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재명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현재까지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박지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네. 다음부터 박지원이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면 가능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 둘씩 늘어나요. 그래서 악어와 악어새 관계가 악어 입이 닫힌다. 이러면 악어새는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청래 최고가 그렇게도 반대했던 거 끝까지 막 굉장히 거친 말도 썼어요. 사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분탕질에 대한 추억이 아무래도 찝찝합니다. 그의 복당이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당원 당규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또 잘 봐야 되는 게 정청래 최고위원이 지금 서열 2번째예요. 그렇죠. 수석 최고위원. 예,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한 분이 나가시면 이어받아야 되는데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분이 덜 풀린 것 같아요. 2017년도 대선 앞두고서 네. 국민의당 대표를 하면서 몬모닝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매일 아침 모두 발언해서 당시에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는 그렇죠. 또 좀 매섭으니까. 아유, 막 찰떡은유였죠 그냥. 게다가 지금 본인이 이제 최고위원이니까 힘자랑 한번 한 거죠. 하지만 어쨌든 받아들였습니다.